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동참을 할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역시나 중국의 정책은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끝날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뭐 테크니컬 리바운드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들이 뭐 조금 있으면 또 아까 타이틀에서 나왔지만 이 중요 정치 행사가 앞두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은행, 인민은행이 최근에 좀 약간 서프라이즈한 금리 인하도 좀 단행을 했고요. 네. 아마도 부동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좀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5년물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네. 오히려 저는 1년물도 같이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기 아, 때문에 단기물까지 같이? 네, 조금 오히려 기대보다는 그 행보 자체는 좀 느리지 않나라고 아,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놀라울 만한 정책, 그러니까 흐름은 아니다 현재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 측, 소위 디벨로퍼랑 네. 그리고 수요인 중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해 오고 있었었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흐름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 측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즉 그리고 디벨로퍼 자체적으로도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중국 부동산에 사실 오랜 구조적인 문제가 뭐 네. 과잉 공급이나 재고 등등 이제 부동산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좀 계속 좀 어려운 정책 구조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망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네. 그리고 투자 관련된 지표들은 뭐 여전히 회복은 하겠지만 그 증가율 자체가 뭐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회복세 자체가 조금 느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국 정부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뭐 건전성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 구조가 여전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표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유동성들 이런 네. 것들이 있겠는데 가장 이제 핵심으로 짚고 있었던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전반적인 유동성이 위축되어 있는 환경이다라고 조금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기존 프로젝트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인들의 소비 시장 뭐 매크로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 과잉 공급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과잉 공급이 해소되는 국면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건전성 회복은 맞는 것 같다. 다만 미분양 면적이 굳이 본다면은 이제 재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조금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지표로서 모니터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내수와도 연결이 돼 있고 네, 중국 경제 이 투자가 워낙 부동산 쪽에 워낙 비대했기 때문에 내수로 전환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또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수다 보니까 잘 네, 되지도 않고 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추가적인 뭐 정책, 이를테면 통화 정책이 또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부동산을 제외하고 네.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결국 일년물이 될 텐데 네. 이런 부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정책 의지에 대해서 다시 음.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동산이랑 소비를 떼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현재 내수 부진의 원인 자체는 부동산 시작이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금리 인하가 지금 중요한 것 자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양 의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 음. 아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중국은 이미 금리 인하를 해 오고 있었지만 네. 그 효과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즉 뭐 소비가 진작이 된다거나 네. 투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 경기에 대해서 사실 신뢰도가 좋지 음. 않으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 자체가 자국 경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게 가장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서는 그 효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 즉, 그러니까 중국의 신용 수요 자체가 드디어 늘어나고 있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긍정적입니다만은 사실 연초가 원래 신용 수요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래가 지금보다 더 강한 신용 수요가 확인되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연초에는 그 중국인들의 전체 신용 규모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리스크 지표로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효과들도 확인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조금 2년간의 흐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이 정치적인 아니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 양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삼중전회라 그래서 네. 경제 정책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좀 미뤄졌었는데 이번에 또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1년물에 대한 기대 아직까지 뭐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정책적인 그 뭐랄까 부양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랄까요? 뭐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좀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삼중전의 개최 가능성 자체는 저도 지금 이다 아니다라고 조금 이야기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삼중전회가 지금 빨리 열릴 것이다라고 이제 음. 전망하고 있는 쪽의 근거 자체는 지금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아진 상태이고 특히 시장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신뢰도가 정말 극도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삼중전회가 필요한 시점이 맞다라고 조금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좀 이야기 나오고 건 이제 연초에 중국인들이 이제 고위층에서도 조금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위해서라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 반대하는 근거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삼중전회가 그 해당 지도부의 5년짜리 정책 플랜들을 결정하는 자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가 인사 관련된 회의들로 좀 집중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한 시기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사실 남은 시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양회가 먼저 개최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번 전인대 자체에서는 제가 아까도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뭐 금리 인하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곤 있었었지만 네. 그래도 제 생각에 올해 기준으로 신규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재정 정책이 조금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의 규모 자체가 얼만큼 형성이 되는지 뭐 예를 든다면은 지방채 특수채 발행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재정 적자율 목표치가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재정 정책의 목표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그 방향성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그러냐면 이제 자꾸 소비 부진은 사실은 지표에서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이제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재정 적자율 자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 규모가, 그러니까 예산 면에서 한정이 되어 있다면은 사실 이게 타겟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 신뢰도를 봤을 때 뭐 소비 진작 부양책들을 기존과 같이 뭐 이제 규모만 키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조금 우려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기업 쪽의 투자들, 그러니까 뭐 첨단 산업 쪽에 있어서 투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벤트도 좀 앞서 있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네. 아 이제 진짜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역발상으로 얼마 전에 마이클 버린가 그 이제 투자자도 네. 샀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증시 부양에 관련된 뭐 직접적으로 매수나 네. 약간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매도 금지 버튼을 네. 뭐 삭제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 증시 좀 어렵긴 하지만 전망을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일단 연초만이 아니라 작년부터였죠. 그쵸, 작년부터 연초까지 꾸준히 안 좋았던 이유들은 계속 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경기든 정책이든 아니면 증시 자체에 대해서 음. 사실 외국인들은 원래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음. 자국인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신뢰도조차도 흔들렸던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연초에 워낙 많이 빠지면서 외국인들 자금까지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특히 뭐 전인대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들의 외국인들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다만 당시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은 그렇죠. 그 이제 재작년이긴 한데 10월에 그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확정됐을 때 외국인들이 그 차이나론이 조금 극도로 표현됐을 때 음. 그때 밸류에이션보다도 낮았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밸류에이션은 조금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 중국 증시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라든지 경기 불확실성들이 아직 해소되기 아니기 때문에 전인대에 따라서 방향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집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단기로 본다면은 뭐 1분기나 뭐 2분기 초까지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중국 증시의 지수 반등폭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업종 기준으로 본다면은 작년 3월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이제 첨단 산업 쪽 지원 정책들이랑 조금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소위 TMT라고 했죠. 좀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왔었었는데 조금 그런 패턴들이 올해 전인대 전후로도 다시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하반기까지 넘어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정책 방향성들이 이제 꾸준히 나와주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시장이 중국의 정책 발언들만으로는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표로 꾸준히 그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되어 준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매크로 모멘텀에 이제 편승해서 지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뭐 지난 주말 뉴스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2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중국의 2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좀 짧게 미중 관계 어떻게 될지 대선 네. 결과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책적인 분위기로는 네. 하반기에는 분명히 반중 노선이 확실하게 강화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중국에게는 꼭 나쁜 흐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트럼프가 중국에게 이익이다 아니다라고 조금 이야기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거는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고립도는 조금 더 약화될 수도 있겠지만 네. 다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결국 이제 맞아요. 관세가 좀 중요하다. 체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고요.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